자, 오늘 이제 4월 6일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정말 기쁜 소식 저희가 뭐 저번에도 한 차례 전해드리긴 했지만 이번에야말로 좀 거의 확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효준 선수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메이저리그 개막 로스터에 합류할 것 같다는 소식이 또 전해졌네요. 스타뉴스의 이상희 특파원께서 보도를 해주셨고요. 이런 거 이제 출처는 잘 밝혀줘야 됩니다. 28인 로스터에 합류한다는 피츠버그 관계자의 귀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이 박효준 선수가 정말 이 마이너리그에서 오랜 세월 고생한 이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고 박효준 선수 개인뿐만 아니라 이 메이저리그 업계 종사자로서도 정말 축하해줄 만한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박효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야탑고 출신이고요. 아마추어 야구 선수 당시에 최고의 5툴 플레이어로 우리나라에서 뽑혔었고 그러다 보니까 양키스와 116만 달러 정말 큰 금액의 계약을 맺었었죠. 그러니까 당시에 박효준 선수가 호리호리한 체격은 뭐 그때도 지금도 비슷비슷했는데 이때 당시에 아마야구에서 6홈런 한 시즌에 또 때려내면서 그렇죠. 굉장히 각광을 받았고 이때 김하성 선수가 박효준 선수가 2학년일 때 박효준 선수한테 밀려가지고 이루수로 또 뛰었었던 시절이 맞아요. 또 있었단 말이죠. 그만큼 잠재력이 어마어마한 선수였다. 근데 마이너리그에 진출한 이후에는 사실 좋지 않았었어요. 초반에 고전을 많이 하면서 마이너리그에서만 6시즌, 뭐 사실 지난 시즌 이제 메이저리그에 데뷔하긴 했지만 시작 자체는 또 트리플 A에서 보냈으니까 진출 이후 7년 만에 빅리그 무대를 지난해 간신히 밟게 됐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마이너리그에서도 지난해 정말 뭐 타격적으로 어떤 발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사실 박효준 쉽지 않겠는데 이런 시선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지난 시즌에 양키스에서 어쨌든 콜업될 수 있었던 거는 트리플 A에서 OPS 타율 여러 가지 지표에서 박효준 선수가 1위, 리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양키스가 그때 주전 선수들이 코로나로 이탈한 틈을 타서 박효준 선수가 빅리그 무대를 밟을 수 있었죠. 참 이게 인생 모른다는 게 2020 시즌에는 코로나 때문에 단축 시즌 하면서 마이너리그 열리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 박효준 선수도 역시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어떻게 또 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메이저리그 콜업 기회까지 또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양키스에서의 이 데뷔는 결국 한 타석 만에 끝나고 말았었죠. 네. 다시 마이너리그로 내려갔지만 다행히도 피츠버그로 트레이드가 됐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클레이 홈즈 선수가 트레이드 돼가지고 이 피츠버그로 이적. 뭐 저희가 말씀 많이 드렸지만 피츠버그로 간 게 오히려 박효준 선수에게는 큰 기회였다. 그렇죠. 피츠버그가 리빌딩을 벌써 3시즌째 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네. 기회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피츠버그로 가면서 박효준 선수가 기회를 많이 받을 수 있었고 초반 10경기에서는 3할이 넘는 타율을 기록하면서 잘 쳤었는데 단지 슬럼프가 좀 길었습니다. 그래요. 네. 뭐 몇 경기 연속, 뭐 열 몇 경기 연속 무안타 이렇게 길어지면서 마이너리그도 한번 갔다 오고 한계가 조금 드러난 시즌이었던 것 같긴 해요. 네, 다시 복귀하고 나서 10경기 성적 또 마지막 10경기로 놓고 봤을 때는 또 OPS가 0.8이 넘긴 했지만 이렇게 끊어서 본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좀 문제가 있는 시즌이었죠. 그쵸. 시즌 전체 성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45경기에서 3홈런 14타점 타율은 1할 9푼 5리로 채 2할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요. OPS도 0.633이었으니까 2021 시즌 데뷔했다는 점은 성공. 하지만 이제 시즌 성적 딱 놓고 봤을 때는 조금은 아쉬웠다. 네. 여러 가지로 보완할 부분이 많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박효준 선수의 세부 성적을 뜯어봤을 때 일단 변화구 계열은 상당히 잘 쳤어요. 브레이킹 볼을 상대로 상대 타율이 3할이 넘었었고 뭐 장타율도 5할에 육박했었는데 패스트볼 계열 구종을 상대로는 타율이 1할 8푼 6리에 그쳤었죠. 오프스피드, 그러니까 체인지업 상대로도 1할 3푼 6리였는데 사실 패스트볼이랑 체인지업 안 던지는 선발 투수 만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변화구만 던지는 선발 투수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이 박효준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앞으로도 경쟁력을 얻을 수 있으려면 이 패스트볼과 체인지업의 대처 올 시즌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잡아당긴 비율이 지난해 46.7%로 높았다는 점도 아무래도 마이너리그 때 홈런도 많이 때려내고 이 힘을 실은 타구를 그래도 많이 만들어냈다. 근데 메이저리그 오르니까 다르거든요. 그렇죠. 공인구 같은 부분도 다르고 상대하는 투수들의 이 퀄리티도 다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잡아당겨 친 타구 비율 자체는 저는 큰 문제를 삼고 싶진 않은데
다만 잡아당겨진 타구들이 이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타구 속도가 85.9마일,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평균보다 거의 5마일이 낮았기 때문에 네네. 타구 질이 나빠서 시프트에 걸리는 경우가 많았었죠. 더.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좀 아쉬운 부분이었다. 이게 시범 경기 때 어떻게 바뀌었느냐가 좀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었는데 네. 오프 시즌에 확실히 박효준 선수가 철저히 훈련하고 또 벌크업 효과를 시범 경기 때 또 제대로 보여준 것 같네요. 그래서 지난 시즌에 대비해서 확실히 스윙이 커졌었고요. 음. 성적만 놓고 보더라도 9경기에서 8안타, 그 중에서 무려 2개가 홈런이었습니다. 밀어서 하나, 당겨서 하나, 홈런을 때려냈었고, 타율도 3할 8리, OPS도 0.9가 넘는 모습. 특히 타구질이 많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박효준 선수가 그랬기 때문에 시범 경기 이런 활약을 바탕으로 당연히 뭐 개막 로스터 28인 로스터잖아요. 좀 그렇죠. 넉넉하잖아요. 그래서 합류할 것처럼 보였는데 막판에 사실 위기도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막판에 이제 여러 선수들이 이제 이 개막전 로스터 합류 후보로 오르면서 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어쨌든 뭐 조시 반메터 얘기도 해야겠죠. 네, 이 선수를 여기서. 뭐 애리조나에서 트레이드로 데려왔는데 벤미터 같은 경우는 이 박효준 선수랑 쓰임새가 굉장히 겹친단 그렇죠. 말이에요. 이제 뭐 내야도 볼 수 있고 외야도 볼 수 있고 게다가 마이너리그 옵션도 없고 이제 연봉 주전까지 접어드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를 막판에 데려온 거는 쓸래는 거 아니야? 그럼 박효준은 마이너리그에서 시작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있었지만 다행히도 박효준 선수가 개막 로스터에 또 이름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개막 로스터에 이름을 올리긴 하지만 확실한 주전이라기보다는 역시 백업 선수로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런 만큼 시즌 초반 박효준 선수의 타격 성적이 더 중요해질 겁니다. 맞습니다. 오는 8일 세인트루이스와 원정 개막전을 또 치를 예정인데요. 박효준 선수가 이 개막전에서 또 어떤 모습 보여줄지 또 시즌 초반이 아무래도 중요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맞아요. 꾸준하게 기회를 받고 또 4월이 지나면 5월부터는 이제 로스터가 축소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리그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피츠버그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내야 유망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오닐 크루즈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즌 막판에 대비해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었고 스프링 캠프에서도 파워가 굉장했거든요. 이런 선수들이 올라오게 되면은 박효준 선수가 마이너리그로 밀려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시즌 초반에 일단 좋은 성적을 거둬서 자신의 자리를 확실하게 확보하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즌입니다. 맞습니다. 이미 마이너리그 개막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오닐 크루즈 방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니 마이너리그에서 좀 더 좌익수 수비를 시킬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니 마이너리그에서 그냥 유격수 하더라고요. 이게 또 피츠버그가 그냥 그렇죠. 거짓말했다. 또 어린 선수 좀 서비스 타임 장난 좀 쳐보려고. 물론 오닐 크루즈가 유격수 치고 키가 정말 커요. 네. 2m가 넘다 보니까 언젠가는 외야 또는 3루로 가겠지만 사실 올 시즌까지는 운동신경이 꽤 괜찮다 보니까 수비가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캠프에서도. 네. 근데 역시 외야수로 간다는 거는 그냥 블러핑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배지환 선수도 이 개막전에 같이 합류를 해서 또 뛰었습니다. 네. 배지환 선수가 트리플 A에서 또 시즌을 시작하게 됐는데 9번 타자 2루수로 출전해서 안타 하나, 볼넷 하나 기록을 하면서 멀티 출루 또 성공을 했네요. 트리플 A면 이제 메이저리그까지는 얼마 남지 않은 거죠. 올 시즌 내에 메이저리그 데뷔가 목표라고 밝혔던 배지환 선수인데 뭐 올 시즌에 안 되더라도 사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내년 시즌에도 도전할 수 있겠고요. 트리플 A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향후에는 박효준 선수와 또 자리를 놓고 경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배주환 선수 같은 경우에도 올 시즌을 앞두고 중견수 수비를 연습하는 등 외야 훈련까지 하면서 사실 박효준 선수와 포지션이 많이 겹치게 겹치죠. 됐죠. 네. 아, 그렇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최현일 선수, 그리고 이 조원빈 선수, 또 다른 이제 마이너 리거들 얘기도 좀 해드리자면, 최현일 선수는 뭐 저희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하이 싱글 A에서 또 시즌을 시작하네요. 네, 여러 팬분들이 더블 A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사실 최현일 선수 같은 경우 그 전부터 이미 상위 싱글 A에서 시작하기로 얘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올 시즌 내에 더블 A까지 올라가서 더블 A에서 시즌이 끝나는 게 목표라고 했으니까 그 목표만 달성하더라도 이제 내년부터 메이저리그 데뷔를 본격적으로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저스는 뭐 마이너리그 선수들의 이 나이를 굉장히 또 중요하게 그렇죠. 여긴다고 하더라고요. 레벨별 나이를 중요시 여겨서 올 시즌 끝날 때는 또 더블에서 던지는 모습 볼 수 있으면 좋겠고 조원빈 선수도 루키리그 그리고 마이너리그 캠프에서도 또 장타력을 어김없이 그렇죠.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홈런 2방을 때려냈는데 타구질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역시 이제 홈런 더비에서 강한 인상을 남기면서
괜히 세인트루이스랑 계약을 맺은 게 아닌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박효준 선수 그리고 이제 다른 마이너리거 선수들의 이 시즌 개막까지도 한번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또 박효준 선수 개막전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기를 또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또 내일 또 다른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